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4일 새벽입니다.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벨기에는 제가 브뤼셀에 있습니다만은 6월 13일 오후 8시 9분입니다. 한국은 오전 3시 9분이군요. 14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봉화마을로 내려가서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KTX 열차편으로 김해시 진영역으로 간 뒤에 미니버스로 환승을 해가지고 봉화마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를 했습니다. 이어서 권 여사가 머무는 사저를 방문을 했는데 두 사람이 1시간 반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이 좌천 인사로 힘들었던 시절 자신과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기억을 먼저 꺼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은 너 윤 대통령이죠. 너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덕담을 했답니다. 권양숙 여사는 몸이 불편해 취임식에 가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고 했다고 하는군요. 이어서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도 너무 잘하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어색해 보이는 것은 첫째,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변호사를 미화한 영화 변호인을 보고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좀 심파조로 들립니다. 이 영화는 잘못된 영화입니다. 선동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노무현 변호사가 불임 사건이란 이 좌익 사건을 변호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는데 이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을 아주 탄압하고 고문하고 하는 이런 기구로 전락시키고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인권의식에 투철한 사람으로 미화해가지고 당시에 관중동원이 상당히 됐습니다. 이게 2017년 정권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그리고 국가기관을 폄하하고 노무현 씨를 필요 이상으로 미화한 영화였습니다. 2014년 1월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반성이 없는 노무현 추종 세력은 적의 핵무장을 도우려 동맹국과 싸운 이적 행위자를 성자처럼 미화하기 위하여 영화 변호인을 정치적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이 영화는 노무현을 정의로운 사람으로 띄우기 위해 경찰, 검찰, 판사 등 국가 공권력을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로 매도, 국가에 대한 정오심을 선동하고 있다. 노무현이 변호한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인권 변호사라는 이가 대통령이 된 후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은 외면하고 아웅산 테러, 대한항공 폭파, 천안함 폭침의 주범에게 굴종하였으며 국민과 동맹관계를 분열시키더니 드디어
악마의 변호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인권 변호사가 김정일의 변호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국민행동본부의 성명서가 근거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록이 국정원에 의해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북측, 즉 김정일의 변호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는 인권 변호사, 민주투사들을 위한 변호인으로 둔갑시키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인권 변호사라면은 북한 인권 문제부터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 인권 문제 외면했는데 감히 인권 변호사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남편과 함께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영화가 잘못되었고 노무현 씨가 절대로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대목을 다시 읽겠습니다. 김정일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10월 3일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아니 김정일 편들기 위해서 미국과 싸웠다는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호인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선동에 속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남편에 대한 험담이 될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걸 언론에 공개하도록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단한 통합의 대통령이었다라고 김건희 씨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 윤석열은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해 주셨을 것 같다. 국민 통합을 강조하신 노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토를 하나 달겠습니다. 과연 이분이 통합의 대통령이었는지 이거 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는 이 한국의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이 팩트 파인딩 또는 팩트 체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참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사실상 이 공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노무현 대통령이 통합적 대통령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5월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뻑하면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수를 비판합니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다 갖다 놓아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보수를 별놈의 보수라고 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이철성 선생이 이 말을 듣고는 쌍놈 정권이라고 했어요. 보수를 별놈의 보수라고 욕한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통합대통령 맞습니까? 노 대통령은 5월 27일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변화의 시대 새로운 리더십이란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특별 강연을 했는데 우리나라 복지 예산 세금 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보면 한심하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은 대단히 중요하다. 보수는 힘센 사람이 좀 마음대로 하자.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거의 모든 보상을 주자. 적자 생존 철저히 적용하자. 약육 강식이 우주 섭리 아니냐는 쪽에 가깝다. 반면에 진보는 더불어 살자. 인간은 어차피 사회를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 있지 않느냐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보수와 진보를 완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는 나쁜 사람이고 별놈의 보수 해봤지만은 안 바꾼다. 그러나 진보는 인간답게 살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합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무현 대통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김건희 씨는 무슨 발언을 할 때 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조선 이상헌 기자가 당시에 변호인을 보고 쓴 영화 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 이상헌 기자, 당시 월간조선 기자입니다. 2014년에. 필자가 변호인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이 영화가 다분히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며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영화라는 것이다. 영화에서 국가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검찰은 한마디로 절대 악으로 그려진다. 경찰과 검찰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세우며 피의자들을 고문하고 인권을 짓밟는다. 영화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일제시대의 악질 형사 히틀러의 비밀경찰, 소련의 스탈린, 중동의 도살자인 이라크의 후세인보다도 더 사악하게 그려놓았다.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다면 그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건국 대통령 아드님 이인수 선생이 살아계시니까 이인수 부부를 찾아가는 게 옳은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찾아가는 게 두 번째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파조라는 말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억지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연극이란 뜻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 두 사람과 나눈 대화를 읽어보면은 서로 덕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겉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연극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파조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합니다.